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MVL이라는 코인이고요.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들이 분석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공부하시고 또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MVL 코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차량용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네, 예시로는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시 중에 우리가 아는 이제 타다가 있어요. 타다라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흥하진 않았지만 동남아에서 좀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타다에서 쓰이는 이제 라이더와 뭐 그러니까 드라이버라고 해야겠죠. 드라이버와 또 다른 이용하는 이제 고객이죠. 고객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 블록체인 안에 저장이 되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 안에서 플랫폼에서 활용이 되는 이런 방식의 음,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인에서 쓰이는 거버넌스 토큰이자 유틸리티 토큰이다. 거버넌스는 뭐 투표에서 의사결정한다. 유틸리티는 보상으로 수수료 제공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는 당연히 K볼륨이 엄청 높습니다. K볼륨이 엄청 높아서 K볼륨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추가로 뭐 웹3 뭐 혹은 이제 데이터 이 정도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장이 아니라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켓캡으로 보면은 358이라서 가격 상승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비트 볼륨이 90%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 정도로 줄었는데 다 아시죠? 최근에는 이제 K볼륨 높은 코인들이 다 K볼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50%였던 거는 뭐 한 20%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친구는 98%까지 갔었어요. 98%까지 갔던 게 지금 52%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뭐 애들 다 갈 때 안 가는 단독 행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설거지, 글로벌이 이건 해먹은 건 아니고 K 세력인데 K 세력이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차트 패턴으로는 설거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K볼륨 높은 코인들이 금투세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것 때문에 상폐될 가능성 그리고 세력 이탈 가능성이 있어요. 세력이 이탈할 경우에는 세력이 시세를 좀 일찍 줄 수 있다는 거죠. 25년 불장에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24년 말에 빨리 시세를 주고 털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패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세력이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고 코인의 펀더멘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패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코인을 볼 때 세 가지를 항상 본다고 말씀드리죠. 왜 블록체인이어야 되냐? 그리고 왜 이 코인이어야 되냐? 즉 이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 이제 수익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이거를 사실 왜 블록체인이어야 하냐는 좀 의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뭐 라이드 어플은 뭐 배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해외에서는 우버나 아니면 그랩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차량 공유 서비스나 이제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굳이 블록체인 아니어도 잘 돌아가고 있고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써야 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웹3 생태계가 커지고 확장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신뢰도가 있는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소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왜 굳이 이 엠블 코인이 해야 되냐 다른 코인은 하면 안 되냐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요. 얘네들이 타다 플랫폼을 내가 런칭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다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어떻게 환원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수익 구조를 정확히 갖추고 있지도 않고 갖출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그냥 코인 팔아가지고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넘기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팔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사업에 적용시켜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아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너도 나도 블록체인 사업에 다 뛰어들 때 그때 얘도 뛰어든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가격을 내고 안 내고 하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유는 이제 어차피 K 세력 형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시세를 줄지 안 줄지는 얘네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코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발행량은 93% 완료가 돼서 미발행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유통량도 84% 유통 중이라서 현재 미유통이 얼마 안 남았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토크노믹스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유통량이 84%죠. 여기가 발행, 여기가 미발행. 그리고 여기가 유통, 여기가 미유통 이렇게 봤을 때 미발행이 7%니까 자연스럽게 미유통량은 아마도 9%가 되겠네요. 전체 합치면 이제 16%니까. 그래서 아직 지금 미발행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넘어올 것도 얼마 없다는 거고요. 미유통도 얼마 안 남아서 일로 넘어올 것도 얼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락업 걸린 물량들 이런 게 되겠죠. 얘네 만든 이 재단에서 갖고 있는 물량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넘어올 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넘어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넘어오느냐가 관건인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인플레이션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3년간에는 25%, 최근 1년간에는 10%, 11%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 높은 거는 아니에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근데 시기가 어느 정도 된 코인 치고는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 혹은 조금 안 좋은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흐른 만큼 이미 많이 풀렸어야 됐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낮진 않아요. 아주 높진 않지만 높은 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는 가격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코인의 가격은 줄어들겠죠. 이게 코인의 가격 개당 가격이니까 이런 점에서 1차적으로 있고 또 세력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집한 매집의 질이 낮은 거예요. 이유는 얘네가 시중에 떠도는 유통돼 있는 물량을 산 게 아니라 개미들이 던지는 걸 산 게 아니라 그냥 찍어내는 걸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진 않지만 높은 수준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상향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점을 명확히 올렸죠. 그리고 여기 저점에서 고점 올린 비율도 3000% 이상이기 때문에 꽤나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상향 여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다른 코인들이랑 비슷한데 조금 큰 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역할도 한몫을 했고 수요가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하락 또는 상승률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매집 평단가보다 좀 아래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집 평단가 근처라는 거죠. 그거는 매수 고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소식이겠죠. 비싼 거보다는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매물대랑 피보나치 정도는 좀 확인해 볼 만한데 피보나치를 고점에서부터 일단 그어볼게요. 고점에서부터 그어놓고 그리고 매물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물대는 제가 요 구간은 이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많이 있는 구간이 두 구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구간 정도 되는데 이미 이 구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여기서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에만 볼 필요가 있고 윗구간 중에는 여기에 물량이 조금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 물량이 있는 구간이 피보나치랑 이렇게 보면은 겹치는 건 없네요. 물량이 있는 구간에 피보나치랑은 겹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건 추후에 다른 이제 데이터들이랑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 이제 물량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별다른 사항은 없었어요. 일단은 저점까지 내린 다음에 요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382 구간을 찍어주고 다시 내리꽂았다. 이런 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일단 지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집 평단가는 저점 구간에서의 요거는 잠깐 지워놓겠습니다. 저점 구간에서의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디냐, 즉 어디서 사고 어디서 제일 많이 사고 어디서 제일 많이 팔았냐인데 5.7원이랑 4.7원이 지금 후보입니다. 근데 5.7원으로 일단 당장에는 추정이 되지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큰 차이가 안 나요. 두 개가. 거의 뭐 5대5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매집 평단가일 수도 있지만 일로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가 오늘 내일 가격을 좀 내린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 이게 바뀌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차이가 막 이렇게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 평단가 후보로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전체 구간이 매집 평단가 매집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가격 전체를.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평균이 6,800%인데 시총 대비 5,00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시총이 이제 낮은 코인들일수록 매집 구간에서 거래량은 사실 좀 높아야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매집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낮다는 거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긴 기간이니까 좀 괜찮았어요. 긴 기간 동안 할수록 위아래로 좀 털면서 개미들 물량을 좀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매집의 질이 좋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집 기간이 긴 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는 없었겠죠.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은 이건 좀 긍정적이에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메이저 지분이 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희석이 되거든요. 개미들한테 좀 풀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메이저가 99%나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유통도 얼마 없는데도 이래요. 이렇다는 거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도 좀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는 얼마 안 일어났지만 메이저가 지분을 들고 있는 거는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집파에서 메이저가 지분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메이저가 갖고 있는 게 애초에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매집한 량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해석은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매집량을 한번 볼게요. 이 전 저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 지난 매집 구간에서 보면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시세를 줄 때도 거래량 빵빵 터지죠. 근데 이 친구는 좀 재밌는 게 고점 구간에서 거래는 오히려 좀 덜 터져요. 고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메이저가 설거지를 완전히 끝냈다기보다는 물량을 다 안 털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 요거를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집한 양이 이 양의 질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매집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면서 일부 정리하는 세력도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홀더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전자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근데 지금 구간의 이제 매집량과 비교를 해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매집과 지금 매집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높이적으로도 보면 거래량 높이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기간이 오히려 좀 길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매집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고 정리한 거에 대비해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많은 양을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차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게 조금 의미가 많이 좀 희석이 돼서 퇴색이 되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매집봉들이 좀 이렇게 보여요. 저는 요 봉을 좀 신기하게 봤는데 다른 뭐 매집봉들이나 다른 이제 차트 이 봉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림인데 이 친구가 좀 신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른 시총이 낮은 저시총 코인들의 매집 형태를 보면 대부분 다이아고날 형태를 그리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다이아고날을 일단은 거부했어요. 여기서의 이 매집봉으로 거부를 하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터뜨렸습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고, 이것도 그렇지만 요 구간에서도 거래가 좀 터졌고, 요 구간도 매집봉이고요. 요 구간 다 매집봉들이 많이 보이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이 높은 것도 좋지만 요것도 당연히 개미보다 세력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 이게 맞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해석인데, 시총이 좀 낮은 코인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몇 번 드렸죠. 코인스터디가 코스코인이라는 걸 만들고 내가 99% 갖고 있고 1%만 시장에 내놨어. 이거 내가 락업 걸어놓고 내가 뭐 10년 뒤에 풀게 이러고 차근차근 풀게 이러면서 물량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99% 되는 거예요. 메이저 지분율이.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코인들은 그들만의 리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엄청 좋은 유의미한 데이터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토크노믹스를 보면은 그냥 뭐 보통 수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상향하는 건 좀 괜찮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싼 구간이다. 이상한 가격보다는 싸겠죠. 그리고 시총 대비 매집량이 좀 별로예요. 반면에 메이저 지분율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시세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K세력 형들이 시세를 올리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이 코인은 버리고 다른 거 올리자 하면 얘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눈에 훤합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래도 시세를 좀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상패와 여러 가지 세금 그리고 상패,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시기적으로 일찍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이 상승 파동이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여기서 설거지가 안 나왔죠? 그 물량들을 여기서는 털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메이저라도 야, 이때 물량을 많이 못 턴 게 조금 후회가 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거지 차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불장의 초입의 관점이기 때문에 25년 매도가 맞습니다. 지금 매수가 맞고, 이런 일부 코인들은 K볼륨이 높은 거는 이제 24년 연말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매수가 맞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매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단은 매수 계획을 보면은 5.2원, 여기가 지금 현재가거든요. 현재 5.26원까지 올랐네요. 현재가인데, 현재가는 정찰병 정도는 괜찮다. 여기에 큰 돈을 넣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큰 돈을 넣기에는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가의 정찰병가 소량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추매는 안 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삼을 거예요. 이유는 얘는 상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패가 뭐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거래를 터트린 다음에 내릴 게 너무 뻔하긴 한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럴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열어두긴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큰 돈을 넣거나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매는 안 하는 게 원칙. 왜냐하면 여기서 애매하게 추매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안 하지만 만약에 밑에서 거래가 좀 터져준다면 여기서는 고려해 볼 만해요. 매수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추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거래가 안 터지면 그냥 흐르는 대로 떨어지는 칼날은 버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정 구간 가격을 내린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격, 거래량,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완성을 시키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세 가지를 완성을 시키면 여기 POC 값에서 지지받을 때, POC 값이 그땐 여기가 아니라 일로 아래로 내려오겠죠. POC 값에서 지지받을 때, 이때가 이제 추매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깜짝 스터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추매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계획을 세워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8.2원이에요. 8.2원은 여기 빨간색 보세요. 8.2원은 뭐냐면 이 저점에서 봤을 때 전체로 한번 볼게요. 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32원입니다. TP 노멀 차트로 봤을 때 32원이 0.382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32원 적어놨고요. 요거는 제가 지워놓을게요. 이 하락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는 파동을 한번 볼게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단기 트레이딩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이 전체 하락 파동의 이제 618 되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게 지금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내려간다는 시나리오로 봤을 때예요. 더 내려간다는 시나리오로 봤을 때 세력이 의지가 없어. 의지가 있으면 올려서 설거지를 하겠죠. 근데 의지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적당히 올리고 그냥 내리꽂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약에 얘네가 안 쏘고 질질질 오래 끄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러면 여기가 선택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필수로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일찍 시세를 주면은 여기서 털고 이걸로 이제 다른 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둔 겁니다. 선택사항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선택이냐? 손익비가 좀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산다면 사는 가격은 이제 5원이거든요. 5원에 사는데 여기가 8원이에요. 그러면 손익비로 쳤을 때 뭐 160, 170%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매매를 하려고 4년간의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다른 애들이 안 쏘는데 얘가 먼저 혼자 쭉쭉 치고 나가면 여기서 털고 안 쏘네 다른 거 살 때 쓸 돈으로 그렇게 하기엔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번 시즌의 수익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정산을 하고 현금화를 한다? 이거는 비추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적어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있었죠. 매물대가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가격적인 저항도 받았어요. 가격적인 저항도 받고 이제 매물대도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노멀 차트로 바꾸고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서 보시기 편하시도록 보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상승 파동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상승 파동이고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 되죠. 근데 지금이 저점이라는 전제하에 요게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서 물론 더 내리면 요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저점이라는 전제하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1대 1.618 구간이에요. 1.618은 자주 나오는 비율이죠. 제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와 여러 가지 근거가 겹치죠. 매물대가 쌓여 있고 동시에 가격적으로 저항도 한번 받았었고 동시에 1대 1.618이 겹치는 구간 이런 구간은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19원도 TP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3개 구간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8.2원 선택사항 19원, 32원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이제 시기적으로도 또 보완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보완. 이유는 그거예요. 만약에 얘가 시세를 조금 일찍 주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걸 뚫고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 물량이 이제 가짜 물량이 아니라 진짜 물량이었던 거야. 그리고 지난 고점에서 정리를 일부러 안 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면 요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갈 수 있는 TP는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이전에는 매물대도 없고 이거를 그렇다고 높은 TP까지 잡아놓고 가져가는 거는 욕심이에요. 사실 욕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시기적인 매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혹은 이전에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적당히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TP마다 익절을 하고 그래도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시기적 보완으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건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만약에 1차, 2차 TP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러면 이건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력이 많이 안 샀고 지난 물량이 질이 낮은 거였고 과거에 매집했던 물량들이 이게 매집해서 여기서 다 안 턴 게 아니라 이걸 그냥 털면서 올렸던 거였고 그래서 매집의 질이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시세를 많이 주고 설거지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차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털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보완을 할 거고요. 요 시기는 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이제 마켓의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흐름을 같이 봐야 되고, 알트장으로의 분위기도 같이 봐야 되고, 동시에 K볼륨 높은 코인들의 다른 이 가격 움직임을 또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시기는 앞뒤로 좀 옮겨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구독자시라면 제가 이 근처 가가지고는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홀더분들한테 팁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패턴 매매에 관련한 짤막한 스터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차트로 놓고 여기 부분 약간 확대 좀 해서 볼게요. 확대 좀 해서 이 아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매직 구간에서 이제 최근의 가격 흐름을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모닉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XABCD를 여기 저점부터 시작해서 여기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뭐 두 번째가 잠시만요. 두 번째가 여기로 보는 게 맞겠네요. 여기로 보고 세 번째, 네 번째 파동 이렇게 해서 하모닉 패턴을 완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배 패턴으로 보고 있어요. 배 패턴은 이제 886 되돌림이 나와야 되고 보시면은 피보나치로 봤을 때 이렇게 886 되돌림이 나오죠. 886 되돌림 근처에서 딱 저항받고 지금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물론 요거는 1대1 구간을 뚫고 내려오는 순간 무효가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거는 참고를 하세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이걸 뚫고 내려오면 그냥 여기서는 손절이에요. 무조건. 참고하시고 이럴 경우엔 TP를 어떻게 잡냐. TP를 이 전체 내림파동의 382와 618 구간으로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은 다음에 보시면은 흰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거예요. 흰색으로 382 구간, 618 구간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올라가면서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1차 익절, 이거 안전마진이죠. 그리고 조금 올려서 여기서 2차 익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량 익절하고 끝내든지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모닉 배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배 패턴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거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기 AB는 CD 패턴을 보면은 1대 1.272 구간 사이에 와야 되는데 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 있죠. 1대 1.272 구간 사이. BC 프로젝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팁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깜짝 스터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예상 질문이. 요거는 이제 없애더라도 이 코인의 TP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게 엄청 고점 구간도 아닌데 이제 일반 차트로 보면 이렇거든요. 이 저점 구간에서 너무 많은 TP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다른 코인이었다면 좀 베팅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고점 구간까지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런 구간들은 무시하고 어느 정도 베팅해 볼 만한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고 플러스 K 볼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거의 뭐 상패 아니면은 이 추후에 설거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올 예정이에요. K 볼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면 상패는 안 하겠죠. 대신에 그러면 여기 물량을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을 덜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가 나오겠죠. K 볼륨이 높으니까 K 세력들은 어찌됐건 이 물량을 덜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서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올라가면서 기회 줄 때 파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기적 매도로 보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상패 이슈와 설거지 가능성 고려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화거래소도 쓰시지만 해외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그리고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비트코인, USDT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좀 둔감하실 거예요. 수수료가 많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물 수수료, 현물 수수료까지 0%로 하고 있거든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 제가 링크 두었습니다. 항상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선물 거래소, 현물, 선물 둘 다 0%로 매매하세요.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그냥 메이저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가가 0.05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0.01입니다. MEXC는 지정가는 0%고. 네, 0.05라고 봤을 때 이거를 매수했다가 포지션 진입했다 청산하면은 0.1%예요. 그럼 내가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 뭐 30배만 쓴다고 하면은 사실 3%를 수수료로 내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할 때. 아시겠죠? 3%를 수수료로 내면 본인의 시드가 녹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10번 거래하면 30%죠. 시드가 녹는 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발 비싼 수수료 쓰지 마세요. 그래서 깜짝 숙제로 파트너 거래소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혜택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혹은 혼자 준비하는데 좀 버거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서칭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간이 좀 본업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이럴 때는 코인스터디 멤버십 기능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집 중인 코인들도 주 2회씩 공유를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플러스 알파. 커뮤니티 글에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외적인 요소, 차트 외적인 요소는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직접 제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 그리고 제가 분석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다 합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좀 훌륭한 매매 계획을 만드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으로 해야 후회도 없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실력도 자산도 우상향할 거예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더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